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뒤로 햇살이 눈부신데요. 보이시죠? 일부러 햇살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라클 모닝 시간에 읽은 책이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그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는지, 햇빛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마침 햇살이 부서져 내려서 빨리빨리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햇살을 찾아서 왔는데요. 여러분께도 영상으로나마 이 햇살의 천연의 이 기운이, 치유의 기운이 여러분께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햇빛은요, 천연의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유방암을 비롯해서 많은 암들이 발생할 비율이 높고요. 실제로 적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피부병 발생률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많이 보면 오히려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오해고요. 햇빛을 안 볼수록 그런 암에 걸릴 확률들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 천연의 치유제 햇빛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쨍한 햇살 아래서 영상을 찍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오락가락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잘 맞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앞산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팔, 다리 둥둥 걷어 붙이고요. 종아리 쪽으로 햇살을 받기 위해서 지금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계절이 자꾸 햇살이 볼 시간들이 짧아져서 햇살이 비치면 빨리빨리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얼마 전에 유방암 자연치유 4년이 다 돼 가서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유방암 1기 판정받고 수술만 했습니다. 수술만 했던 이유는요, 수술하고 병원에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중대한 질병을 불러들였는지 궁금해서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대리김이라는 분의 천연치유, 자연치유 쪽에 어떤 또 검색어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대리김이라는 분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분이 천연 항암제를 개발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교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항암제나 방사능 치료가 오히려 바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람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주변 분들 예도 들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무서웠고요. 그리고 제 옆 침대에, 저희 병실 같이 입원하고 있었던 옆 침대에 저랑 같은 유방암 1기인지 2기 되신 분이 같이 입원을 하루인가 하고 그분 나가셨는데요. 제가 그때는 왜 저렇게 수술도 그때 당시 저랑 같이 한 게 아닌데 하루 와서
뭔가 처치를 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아마 항암 치료를 1박 2일 이제 입원해서 하면서 왔다가 그러니까 하루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1박을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이제 그 병실마다 제가 있었던 병실에 4인이 입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커튼이 이렇게 각 병실마다 서져 있었는데 각 침대마다 제 바로 옆 침대였는데 이제 커튼이 서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아침인지 점심인지를 그분보다 일찍 식사를 하고 이제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엄청 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심하게 막 그 토하는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러지? 궁금하고 듣다가 무서워서 나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항암 주사 맞으시고 그 부작용으로 그렇게 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고 또 대릭 김이라는 분의 그런 강의도 듣기로 해서 저는 나는 항암 치료 안 받아야 되겠다. 너무 무섭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 주사 맞는 것도 잘 못 볼 만큼 좀 겁이 많은 사람인데 병원에 그때 있으면서도 뭐 그 수술한 부위 이렇게 이제 붕대 갈아주고 뭐 이런 거 처치 같은 거 하잖아요. 주사를 또 맞기도 하고 그런 걸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항상 뭐 이렇게 고개를 다른 데 돌리고 있었고 내려다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좀 심약한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랬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저한테 그 항암 스케줄이랑 그 방사선 치료의 스케줄을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제가 다른 이유를 저희 아이 결혼이 한 달 반인가 앞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핑계에 대고 제가 아이 결혼식 끝나고 뭘 해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을 옮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진으로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진료를 본 분이 오다를 내리신 어떤 그것들을 제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분한테 신뢰도 되고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지 않으실 거고 그런 이유로 저는 수술만 했습니다. 다행히 전이 된 곳 없이 1.9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0.1cm만 더 컸으면 2기였을 텐데 0.1로 인해서 이제 1기, 2기가 갈렸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 항암을 하지 않고 방사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항호르몬 요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이라는 거에 굉장히 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암세포의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병원에서 물론 그 호르몬의 활동을 막는 그런 약에 대한 처방도 받았는데 4,000원인가 약국에서 별로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사갖고 와서 그 부작용 부분을 읽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 자궁암도 올 수 있고 뭐 뇌출혈도 올 수 있고 탈모도 올 수 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나는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것도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금세 햇빛이 위로 자리를 옮겨서요. 햇빛 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수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할 때가 12월이었으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4년이 되는데요. 4년 가까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 2년 됐을 때 그냥 간단하게 혈액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방 MRI, 초음파, 복부 초음파 이 정도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결과 들으러 가면서 2년 가까이 제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연치유, 뉴스타트 자연치유요법을 통한 제 나름대로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바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왔냐면요. 생활 습관과 마음 습관이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마음 습관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결과는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제가 마음의 습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왔는지 제가 공부해 볼수록 결론은 마음이 병을 낫게도 하고 못 낫게도 하고 더 크게도 만들고 없애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의 이 상태가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거의 80~90% 이상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자연치유를 선택하고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선택한 것들이 정말 맞는 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결과 들으러 갈 때 굉장히 떨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그때가 1년 안 됐을 때 9개월 때 그렇게 해봤고요. 2년 됐을 때 조금 불안해서 또 한번 그동안 이제 혈액검사만 간간히 가정의학과 가서 했었고요. 혈액검사상으로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그 증상 외에는 다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혈액검사만 하고 왔었는데요. 2년 됐을 때는 이번에 하라고 했던 뼈 스캔, 본 스캔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방 MRI 초음파,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가슴, 폐 쪽 그 엑스레이까지 이번에는 더 종합적으로 더 많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떨리고 가끔씩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마음의 그 습관을 제가 잘 지켜왔던 거 하나랑 이렇게 제가 2년 넘게 이 숲길을 계속 맨발 걷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해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제가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가 천연 항암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겁이 나진 않았었어요. 결론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혈액 검사에서 처음 수술하고 처음 했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3,80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요. 이번 검사하기 몇 달 전에 했었던 혈액 검사에서는 드디어 2,0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이 백혈구 수치가 4,000에서 10,000일대가 정상 수치인데요. 저는 그 정상 수치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그런 수치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왜 이럴까? 그 병원 갈 때마다, 이제 혈액 검사하러 갈 때마다 이제 이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러 검사 같이 하면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1,000이 올랐습니다. 왜 1,000이 오를 수 있었는지 제가 제가 했던 방법을 다른 영상으로 그 얘기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과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건 어쩌면 우리 몸에서 나를 지켜주는 군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갔었거든요. 날짜가 정해져서 100kg 수치를 얘기를 했더니 2000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못 맞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치면은 입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구나. 왜냐면 제가 컨디션은 괜찮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앞선 오르내리고, 6시간, 7시간 정도 하는, 빡세게 할 때는 7, 8시간 하는 산행들도 제가 계속 소화를 하고, 신나게 잘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치면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놀랐었는데요. 이번에 1000이 올라서 3000 가까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수술 이후에 처음 올라가는 수치여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일기였긴 했지만 암이잖아요. 이 암이라는 마리수는 중압감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짓눌려서 굉장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느꼈었는데요. 햇빛이 자꾸 사라집니다. 오전에 왔어야 되는데 햇빛을 찾아서 자리를 옮겼는데요. 뒤에 밤나무 보이시나요? 제가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요. 자연치유의 핵심은요. 마음이 지옥이면 어떤 방법론적인 총합으로 인해서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저는 그 말을 100% 이해를 하고 저도 그것을 너무나 제 경험으로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공포에 이렇게 질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어떤 시술을 하고 처치를 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 공포에 사로잡히면 세포들이 교감 상태, 우리 자율신경에서 그 두 가지 부교감과 교감 상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부교감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치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숲속에서 햇살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마음이 힐링하고 편안하고 내려놓고 포용하고 품고 용서하고 이렇게 마음이 천국이 되는 상태일 때를 부교감 상태라고 하고요. 그 반대되는 경쟁하고 두렵고 공포에 짓눌리고 스트레스 휘둘리고 짓눌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받고 괴로워하고 목표를 향해서 죽으라고 내달리고 쉬지 못하고 잠 못 자고 나쁜 음식 먹고 나쁜 공기 속에 있고 이런 모든 상태를 교감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부교감 상태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자연치유 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에 있어서 지향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처음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떨쳐버렸냐면요. 처음에 제가 수술하고 처음에는 이상보 박사님 강의를 거의 종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 몸은요 60조 가까운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알았고요. 그 세포들 속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말들은 들어봤지만 세포 유전자 이런 말들은 들어봤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60쪽의 세포들이 변질을 일으켰을 때 모든 그 병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해서 모든 병의 원인은 세포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변질을 일으키는 건 마음 습관, 생활 습관들을 잘못 가져서 나쁜 음식 먹고 늦게 자고 나쁜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두려움, 공포, 초조, 불안, 그런 모든 상태들이 마음의 습관까지 그런 모든 상태들이 우리 몸의 세포들을 변질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삶이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불러들였다는 걸 저는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암이라는 마리수는 그 중압감에 휘둘려서 짓눌려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구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몸은, 이 유전자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변질된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명제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그야말로 유레카였는데요. 얼마나 큰 복음이었죠,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내 변질된 그 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절망인 거잖아요.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고, 이전에 그 건너오기 전에 저쪽 강으로는 제가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절망만 남는 건데, 이 변질된 세포,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태초 먹거리, 자연 식물식, 현미, 채식 위주의 그런 건강식을 먹고 일찍 자고, 그리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때 그 세포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그분의 주장이 아니고 후성 유전자 이론,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미 2010년도인가 뉴욕 타임 잡지의 표지를 이미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왜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제가 그 표지를 그 화면에 나중에 넣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그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을 제가 다시 회복을 하고, 저는 그 이후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90% 이상 떨쳐버렸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또 이제 처음에 초심이 이제 조금은 흐트러져서 옛날에 그 군기도 좀 빠지고 예전으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살짝 돌아가 있는 그런 제 상태를 볼 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씩 불안하고 걱정을 할 때도 있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런데 90% 이상 저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프고 나서 감사지수가 10배, 20배 더 커지고 깊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세포들은 부교감 상태로 힐링과
편안함과 평온함과 그런 상태를 제 세포들이라는 그 환경에게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상태를 항암 방사선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항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상태를 잘 지켜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암 한우분들께서요, 뭐 NK 주사요법이라든지 온갖 뭐 산삼이라든지 온갖 비싼 그리고 좋은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동원을 해서 암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내 몸에서 몰아내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이 치유보다는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현대의학적인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항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또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상구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주마니아님이라는 분도 제가 참 좋아하는 강의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들은 삶을 바꾸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활 습관, 마음의 습관, 좋은 건강식을 먹고 매일 운동하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려고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아마 같이 병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저한테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수술만 하고 나서 유방암 자연치유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비결이 한마디로 뭐였냐고 묻는다면 생활 습관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마니아님 강의에서도 그 얘기 자주 하시는데요. 암은 생활 습관을 바꿀 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요,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 주장이 아니고 많은 분들, 자연치유의 대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적용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습관과 생활 습관 두 가지를 치유 적합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꿨을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바꿔서 살았고요. 특별히 마음의 습관, 저한테 스트레스나 불안,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저도 사람인데 살다 보면 오겠죠. 얼마 전에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런 감정들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면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아프고 나서 제가 영성과 치유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휴식이 필요해요 라는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찾아들 수 있죠. 어떤 날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대부분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고 슬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걱정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책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면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감정들의 이름을 불러주래요. 이름표를 달아주고 불러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똑같은 손님만 찾아들 수는 없다. 오늘은 기쁨이라는 손님, 내일은 슬픔이라는 손님,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그런 감정의 손님들이 찾아들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봐주고 흘려보내라.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찾아들면 머물렀다가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에 찾아들 때 이름을 불러주고 오히려 슬픔아 안녕 이렇게 너 찾아왔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래, 너가 찾아올 만했어 라고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리고 흘려보내고, 그런 것들을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제 3자처럼 유체 이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서 빠져나와서 그런 현상을,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흘려보내고,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도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며칠 동안 굉장히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리뷰해 주시는 뭐 책한민국이라든지 책추남TV라든지 이런 채널에서 들려주는 그런 책들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그 영상들을 계속 앞선 오르내리면서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짧은 시도 몇 편 쓰고, 저는 항상 마음이 편치 않고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글을 쓰게 됩니다. 짧은 시라도 한 편씩 남기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가끔씩 찾아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을 했는데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별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병도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툭툭 잘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은 그 치유적합적인 습관을 바꿔야지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음의 습관. 마음이 천국이어야지 치유가 온다는 거. 마음이 지옥일 때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상태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 수술만 하고 지금 깨끗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뉴스타트라는 생활 습관을 제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8가지 항목들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습관에 관한 얘기, 이것이 치유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마음이 지옥인 상태에서는 치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뉴스타트 8가지 항목들 제가 어떻게 지켜오면서 살았는지 그 얘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다 사라졌어요.